30m의 거리, 시야를 완전히 가로막은 3명의 흰색 유니폼. 전 세계 그 어떤 골키퍼라도 상대가 그 거리에서 밀집 수비에 둘러싸여 있다면 절대적인 안도감을 느낄 것이다. 레알 솔트레이크의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수문장 하펠 카브랄 바르보자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손흥민이 공을 잡았을 때 하파엘의 뇌와 RSL의 수비 시스템 전체는 너무나도 익숙한 시나리오를 자동 재생했다. LAFC의 7번이 오른발로 접고 들어가 전매 특허인 가마차기를 시도하거나 라인을 깨는 스루 패스를 찔러 넣을 것이란 예측이었다. 그러나 찰나의 1초 BMO 스타디움의 잔디 위에서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 일어났다. 손흥민은 무게 중심을 낮추고 스텝오버를 시도했지만 결단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왼발에서 공기를 찢는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하펠은 허공을 향해 몸을 한껏 날렸지만 그것은 절망 속에서 나온 무의식적인 반사신경에 불과했다. 그가 미쳐 손가락을 쥐기도 전에 공은 이미 사각지대에 완벽히 꽂혀 있었다. 1대3 완패 후 양팀 통틀어 최저 평점을 받은 선수로서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이 브라질 출신 골키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뇌리를 떠나지 않는 충격적인 고백을 털어놓았다. 제가 날아오는 공을 인지했을 때 이미 모든 상황은 종료된 후였습니다. 그는 단 1초 만에 우리 모두를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손흥민은 저에게 아주 잔인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축구에는 한계란 존재하지 않으며 유일한 한계는 오직 당신의 비좁은 편견 속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지 조작과 치명적인 오른발의 덧골키퍼 하팔 카브랄 바르보자는 전반 11분에 벌어진 운명의 1초를 세밀하게 해부하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수문장이라는 전문가의 시선에서 그는 손흥민이 단순히 슈팅을 날린 것이 아니라 원정팀 수비진 전체의 예측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해킹했다고 지적했다. 관중석의 팬들과 네티즌들은 손흥민에게 그토록 쉽게 슈팅을 허용했다며 우리 3명의 수비수를 바보라 조롱하고 있습니다. 저를 향해서도 몸이 무겁고 반사신경이 너무 느리다고 비난하죠. 하펠은 동료들을 감쌌다. 하지만 그들은 그라운드 위에 서서 그 끔찍한 압박감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중석과 그라운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는 손흥민이 파놓은 잔인한 심리적 함정을 폭로했다. 손흥민이 그 거리에서 공을 잡았을 때 프리미어리그를 시도 때도 없이 지켜본 모든 선수들의 머슬 메모리, 근육 기억에는 사이렌이 울립니다. 저 선수는 오른쪽으로 접고 들어와 Z존으로 가마찰 것이다. 우리 수비수 3명은 그 치명적인 슈팅 각도를 틀어막기 위해 즉각적으로 신체의 무게중심을 오른쪽으로 완전히 쏠리게 했습니다. 저 역시 디딤발에 힘을 싣고 먼 포스트 쪽으로 몸을 날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우리의 그러한 틀에 박힌 인식을 역이용해 덫을 놓았습니다. 하펠은 손흥민의 인지 조작을 분석했다. 눈 깜짝할 새 스텝오버, 그리고 상식처럼 여겨지던 오른쪽으로의 방향 전환 대신 그는 도움닫기조차 없이 즉각적으로 왼발 슈팅을 때렸습니다. 그 동작은 스포츠 과학계에서 일컫는 이른바 인지 과부하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완전히 잘못 판단한 겁니다. 뇌에서는 당장 방향을 틀라고 비명을 질러댔지만 이미 몸과 무릎 관절, 무게중심은 단단히 묶여버린 후였습니다. 제가 그 공이 왼발을 떠나 날아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그물을 찢어버린 뒤였습니다. 그는 천재의 두뇌를 이용해 단 1초 만에 우리 4명을 완벽하게 굴복시켰습니다. 알고리즘을 파괴한 원더골과 한계에 대한 뼈아픈 교훈. 하펠은 그날 그라운드를 밟은 22명의 선수 중 통계 매체들로부터 가장 낮은 평점을 받았다는 사실을 덤덤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는 성공 확률이 0에 수렴하는 플레이에 실점을 내준 것은 결코 부끄러운 실수가 아니며 오히려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한 특권이었다고 자부심 섞인 어조로 항변했다. 그는 이 개념을 데이터 무용론이라 칭했다. 오늘 제가 최저 평점을 받은 선수라는 사실 받아들입니다. 하펠은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컴퓨터 모니터만 들여다보는 데이터 분석가들에게 똑똑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 슈팅의 기대 득점 지표를 똑똑히 보라고요. 고작 0.07에 불과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위치, 그 각도, 그 궤적에서 슈팅을 100번 때렸을 때 공이 그물을 가를 확률은 단 7번 뿐이라는 겁니다. 데이터와 기계의 무의미함을 증명해낸 전설 앞에서의 고백은 이어졌다. 그러나 공이 손흥민의 발끝에 놓이는 순간 그 모든 통계 수치들은 철저히 무의미해집니다.
30m 밖에서 날아온 그 중거리 슛은 너무도 완벽한 궤적을 그렸고 그의 약발인 왼발 발등에 얹힌 슛의 파워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침착하고 위력적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아주 잔인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딱딱한 비디오 분석이나 알고리즘의 틀 안에 스스로의 사고를 갇히게 만듭니다. 축구를 마치 기계처럼 측량하려 들죠. 하지만 천재에게 한계란 없습니다. 그는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그는 주발이 아닌 발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자세에서 수많은 수비수의 숲을 뚫고 슈팅을 때렸습니다. 그 장면에서 존재했던 유일한 한계는 우리가 레전드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사실뿐입니다. 축구는 수학이 아닙니다. 축구는 예측 불허의 예술입니다. 도미노 붕괴와 플레이메이커의 보이지 않는 발자취, 레알 솔트레이크의 수문장은 전반 11분에 터진 이 원더골이 단순히 1실점을 넘어 원정팀의 심리적 방어 기제와 전술적 구조 전체를 산산조각낸 폭탄과도 같았다고 씁쓸하게 인정했다. 그 순간부터 손흥민은 경기 전체에 호흡을 쥐고 흔드는 한 명의 유령으로 변모했다. 그 선제골은 레알 솔트레이크의 영혼을 통째로 앗아갔습니다. 하펠은 당시의 흐름을 회상했다. 비록 실점 이후 우리가 압도적으로 볼 점유율을 되찾아오긴 했지만 수비수들의 뇌리에는 공포심이 조용히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그 치명적인 스텝오버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감히 손흥민에게 전진 압박을 가하지 못했습니다. 늘 2m의 거리를 둔 채 벌벌 떨었죠. 상대가 두려움에 떠는 순간 진짜 괴물이 깨어나는 법이다. 그때부터 손흥민은 우리를 상대로 체스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전에 LAFC는 라인을 내렸고 점유율은 33%에 불과했지만 손흥민의 패스 성공률은 100%였습니다. 전반 39분 알레스 L 수비진이 패닉에 빠져 뒤로 물러선 틈을 타 손흥민이 영리하게 밑으로 내려와 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직접 슈팅을 때리지 않고 우리의 중원을 완벽히 찢어버리는 하키 어시스트 기점 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드니 부앙가가 2대0으로 점수차를 벌릴 수 있었던 완벽한 밑그림이었습니다. 후반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바람을 가르는 스프린트로 우리의 측면을 허물었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려 우리 수비수들이 허둥대다 자책골을 넣도록 강제했습니다. 손흥민은 첫 번째 원더골이 만들어낸 그 보이지 않는 압박감 하나로 사실상 3골을 모두 만들어냈습니다. 상대를 진정한 공포에 빠뜨릴 수 있다면 굳이 직접 반가쇠를 당기지 않고도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홍명보를 향한 뼈아픈 일침과 굴복의 기립박수 인터뷰가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하펠 카브랄 바르보자는 BMO 스타디움에서 연출된 위대한 순간을 언급하며 손흥민에게 경의를 표했다. 이와 동시에 그는 한국의 공격수를 의심했던 자들, 특히 전 한국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을 향해 비수 같은 조롱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을 잊지 않았다. 오늘 LAFC 구단은 팬들에게 22,000개의 손흥민 보브레드 인형을 나눠주었습니다. 경기장 전체가 온통 그의 색깔로 물들어 있었죠. 하펠은 당시의 웅장한 광경을 묘사했다. 후반 27분, 72분, 체력 안배를 위해 손흥민이 교체되어 그라운드를 빠져나갈 때 원정팀 골문 앞에 서 있던 저를 포함해 22,000명의 관중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보여준 것은 완벽한 굴복이었습니다. 그는 이 경기를 바탕으로 지난 월드컵 당시 한국 대표팀의 재앙 같았던 전술적 판단에 직격탄을 날렸다. 월드컵의 아픔을 안고 돌아오자마자 치른 2경기 연속으로 손흥민은 미친 듯한 원더골을 터뜨리며 스스로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여유롭게 우리 시스템을 유린했는지를 생각하면 한국 대표팀 홍명보 감독의 선택이 정말이지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이가 없습니다. 이토록 잔인한 피니셔이자 천재적으로 공간을 읽어내는 두뇌를 가진 선수를 하프라인 아래까지 끌어내려 수비와 볼 배급을 강요했다고요? 그것은 공격 축구에 대한 결코 용서받을 순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하펠은 섬뜩하고 단호한 경고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손흥민은 단순히 리그를 유람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번 시즌 MLS컵과 리그스컵의 모든 타이틀을 쓸어 담을 기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손흥민의 시대가 끝났다거나 폼이 떨어졌다고 떠들어댄다면 제발 그들에게 유니폼을 입히고 그라운드로 끌고 내려와 골대 앞에서 단 1초만이라도 그와 정면으로 마주 서보라고 하십시오. 그제야 그들은 그라운드 위에서 맞이하는 죽음이 얼마나 빠르고 잔혹하게 찾아오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